제가 아무리 봐도 재개발 장점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안전마진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냥 아파트 투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계산해가지고서는 뭐 그러네. 차이가 있는 거 그냥 네.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무슨 장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재개발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네. 네. 재개발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네. 시간을 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무시무시하게도 제가 장점을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네, 재개발의 장점. 재개발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네. 하면은 일단 미래의 새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새 아파트. 새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워낙에 비싸죠. 그렇죠. 네, 거의 막 미들맨이죠. 못 사죠. 못 사죠. 네. 서울에 입지 상관없이 그냥 새 아파트는 무조건 15억, 8사 기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요거 자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네. 그죠? 그리고 보유세가 작아요.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쓰러져 가는 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유세가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종부세 받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 큰일 났구나. 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제 내가 이사 갈 때 살려니까 두 채 하면은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권이나 아니면은 그 재개발 아직 입주권 전 상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네. 보유세가 작게 나오는 게 굉장히 이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어떤 게 있냐? 일부 취득세의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을 사도 재개발 그렇죠. 입주권을 주나요? 입주권이 주죠. 네,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네. 땅은 취득세가 얼마예요? 4.6이죠. 4.6이죠. 네. 그래서 땅은 취득세가 4.6이다. 그죠? 그리고 취득세가 원래 내가 주택을 살려고 하면 다주택자라고 치면은 최대 12%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6%?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상가는 취득세가 얼마죠? 4.6이죠. 4.6이죠. 네. 그러면은 상가를 사도 대출도 나오죠. 대출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상가를 내가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네. 이런 게 또 틈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재개발은 건물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네, 요걸 이제 소위 네. 이제 은어로 얘기하면 뚜껑이라고 얘기하고요. 땅이 이제 시유지거나 국유지인데 네. 그 위에 실제 주거를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도 입주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도입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뚜껑이라고 하고 이제 조금 정식 명칭으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네, 네. 하죠. 네, 요거는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취득세가 없습니다. 등기를 안 쳐요. 네, 네, 네. 등기를 안 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틈새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간평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감평액이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어요. 추가 분담금이 엄청 크겠네요. 추가 분담금이 클 수 있죠. 네,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네. 그게 보통 이게 뭐 한 500만 원. 간평액이 이렇게, 500만 원이. 네, 이렇게 되고 네. 뭐 추가 분담금도 좀 많이 내야 되고요. 대신에 네. 취득세를 내지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죠. 네. 뚜껑. 그죠?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네. 취득세나 보유세도 이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이점이 있다면은 입주세는 여러분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입주권은 양도세에 중과가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규제 지역을 매도를 할 때 2주택 이상이면은 네. 중과가 20% 되고요. 분양권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가 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조항에 이제 주택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입주권 상태. 입주권은 언제냐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입주권이거든요. 네, 네. 관리처분 인가가 딱 났어요. 그럼 이제 입주권 상태예요. 네. 그럼 이거는 집이 아니죠. 근데 네. 그러면은 분양권도 집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입주권은 여전히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이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 주택으로 쳐요. 근데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입주권이 주택이 아니라서 이제 중과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입주권을 매매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세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재개발이 빠르면 10년입니다. 빠르면 10년이에요. 이게 뭐 추진이 설립부터 그죠?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집 입주할 때까지 빨라야 10년이다. 빠르면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모 뉴타운에 모 뉴타운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다툼이 나고.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별별 내용이 있습니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자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대 분리가 돼 있는데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데 같은 입주권 2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래서 막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이걸 하다 보면은 별별 막 재밌는 게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시간이 일단은 많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막 최근에 나온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좀 줄여줄게. 우리가 어떻게든 좀 도와줘서 이걸 한 4, 5년까지 줄여보겠다. 한번 더 줄여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점이 또 뭐가 있냐? 규제 시 맘대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 요건 또 이제 너무 또 이거 약간 기본 내용. 관처 이후에 거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거래 안 되는 물건들도 있고, 아니면 뭐 투기과열지구에 실거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 마다마다 좀 복잡해서 요거까지 얘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데 맘대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또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재개발의 안전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절차를 조금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재개발 조합도 처음에 설립될 때는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띠도 누르시고 이제 또 막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악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막 소송도 하고 상가 거기서 이제 일터 그죠? 거기서 막 뭐 팔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그냥 2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일자리를 잃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 안 할래 그냥 여기서 내가 여기서 안 그래도 뭐 월세 이만큼 나오고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버는데 이거 재개발 안 돼도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지체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복잡하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하락 시 거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또 상승장에 또 우리가 또 우리 또 약간 그 여기 수도권 사신 분들은 상승장에 젖어 있어요. 하락이 언제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하락장 오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왜 실거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살 수가 없어. 무허가 건물이야. 이거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사용 가치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세가율이랑 그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여기에 이제 그 투기하는 분들의 그런 가치고 아래 이제 전세 가격이 실거주 가치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세 가격이 뭐 엄청 싸요. 이만큼 있는 거죠. 뭐 15억짜리가 1억에 전세 나가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하락장 오면은 직방이죠. 직방. 하락이 오면은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가는 막 사업성이 그래도 좋아. 예를 들어서 한 뭐 조합은 100명인데 뭐 일반 분양이 한 3,000세대 나와요. 그러면은 뭐 좀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좋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일반 분양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래서 꾸역꾸역 가는 데도 있는데 하락장이 오면은 막 청산되는데 이렇게 해제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 데에 또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막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뭐 시공사나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되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빨리 많이 되는 있더라고요. 게 중요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뒤에 이제 조금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봤고요.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재개발 관련 비과세네요. 비과세? 재개발 관련해서 비과세 내용.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을 때. 요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재개발 관련 비과세가 되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내용이. 근데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근데 딱 2개 정도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2개 정도만. 일단 일반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1, 2, 3의 법칙, 1, 2, 1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제가 길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3항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면 첫 번째로 종전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입주권 B를 취득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종전주택 A를 양도시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규제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권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해야지 A주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1세대 2주택 비과세랑 똑같죠? 그럼 입주권이 3년 이내에 아파트로 바뀌어야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또 그 다음 걸로 준비를 하는데 또 너무 똑똑한 학생이 앞서 나가셨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종전주택 A를 취득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입주권 B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년 있다가 B를 취득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A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이 입주권이라는 게 만약에 집이라고 치면 1년 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1년 내에 팔아야지 이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네네. 입주권이면 이게 3년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입주권의 경우에는 3년을 그렇죠. 준다는 거죠. 그렇죠. 3년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1, 2, 3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 B를 사서 이거 입주할 때를 기다리면서 A주택을 파는 것도 괜찮겠죠. 네. 만약에 이게 1년인데 3년으로 늘어지는 거는 이건 되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 혜택이죠. 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만약에 이걸 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 A주택이 이 기간 동안 또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죠. 네네. 이건 뭐 탈세나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좋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요. 어이구, 여기 나 먼저 나왔네요. 재개발 관련 비과세 내용 두 번째인데 이것도 기초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음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입니다. 네. 뭐냐면 보시면 존전주택 A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빠져요. 입주권을 샀습니다. 네. 1년이 빠졌죠. 네. 1년이 없어요. 이게 안 적혀 있어요. 이거 보면. 근데 3년이 경과를 한 거예요. 3년이 경과를 해서 입주권 B가 준공이 됐어요. 네. 어이구,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여기서 2년 내에 양도를 하면 네. A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이건 되게 또 크죠? 네. 이게 5년이 네.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냥 봐도 뭐예요? 1세대 2주택 비과세라든지 아니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기초 비과세에 비해서 되게 혜택을 많이 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뭐가 붙냐? 여기 붙어요. 사후 관리랍니다. 비준공이 됐어요. 네네. 2년 이내에 여기 살고 있는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네, 요거를 안 지키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갈 주택을 구하는데 입주권을 한번 고려를 해봐도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입주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만약에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돼요? 네,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일단은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는 시켜드립니다. 네, 이해는 시켜드립니다. 네, 이런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달릴까봐. 그래서 어디 투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되게, 요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투자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비과세가 있다는 거는 나라에서, 요거는 실거주로 인정을 하고, 이거 세금을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절세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활용하시기가 좋겠죠. 네. 새 아파트를 내가 전부 돈 주고 들어가기에 너무 비싸다 싶으면, 새 아파트가 될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사는 전략으로 이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재개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